가상자산 거래소의 기준을 제시하다. 코인원. 범타임즈의 NFT 리포트, 여러분들의 NFT 투자 포인트를 잡아드립니다. 범타임즈 서범석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서범석입니다. 잘 지내셨나요? 지금 연휴하고 이제 오랜만인데 지금 최근 시장 분위기, 오늘은 뭐 살짝 좀 떨어지는 분위기지만 그동안 시장이 좋았었죠. 그 분위기가 좋은데 공교롭게도 베이징 올림픽이 개막하는 날부터 이제 오르기 시작해서 오늘 이제 살짝 주춤한 이런 분위기인데, 사실은 베이징 올림픽에 대해서 이렇게나 내가 이제 올림픽이나 스포츠 이벤트에 관심이 없었나 할 정도로 이번에는 분위기 자체도 올림픽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었는데, 이번에 뭐 중국 뭐 쇼트트랙 편파반정 관련해서 이제 더 이제 올림픽이 더 관심을 받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우스갯소리로 뭐 올림픽도 호재냐, 그래서 오르는 거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사실 그 국제적인 스포츠 이벤트와 주식 시장과의 상관관계에 대한 뭐 연구 결과도 있고 했는데, 대부분 이제까지 그 연구 결과로는 이제 스포츠 이벤트가 있는 기간은 시장이 좋지 않다. 그래서 뭐 투자를 좀 자제해라 이런 이제 연구 결과가 있었는데, 관심이 없는 탓인지 어쨌든 뭐 그동안 분위기가 좋아서 뭐 일단 해피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1월달 먼슬리 리포트를 기본으로 1월 한 달의 NFT 시장을 한번 정리해 볼 건데요. 그 전에 이제 최근 뉴스 이제 몇 가지를 한번 얘기하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YG가 바이낸스랑 이제 MOU를 체결했다 이 뉴스가 있었는데, 얼마 전에는 또 그 누구죠? 하이브의 BTS와 업비트가 있었는데, 팬들이 이제 환경 문제를 뭐 얘기하면서 반발이 있었고, 그래서 뭐 환경적으로 문제 없다, 두나무까지 나서서 이제 해명하고 이런 경우였는데, 이번에도 이제 그걸 의식해서인지 YG 측에서 이번 MOU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하면서 친환경적으로 NFT를 발행하겠다 하면서 이제 팬들의 눈치를 이제 살피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사실 바이낸스는 이제 세계 최대 거래소이기 때문에 상당한 이제 폭발력을 일으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평소에 이제 바이낸스를 이용하셨던 분들이라면 바이낸스 내에 NFT 거래소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이낸스에 어떤 NFT들이 거래되고 있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나중에 이제 YG가 어떤 컨텐츠를 낼지 이제 기대가 되는데요. 최근에 어젠가요? 비틀즈의 헤이주드 작곡 노트가 9,200만 원에 낙찰됐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YG니까 YG답게 좀 독특한 NFT, 그냥 뭐 사진이나 이런 걸 넘어서 뭔가 NFT 시장에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뭐 NFT가 발행됐으면 하고요. 그리고 또 뉴스가 디센트럴랜드가 있었죠. 삼성전자가 디센트럴랜드에서 뭔가를 오픈할 것이다 하고 계속 기대감을 불어넣었었는데, 어제 새벽에 이제 발표가 됐는데, 이제 언팩 행사를 디센트럴랜드 내에 있는 무대에서 열겠다 하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월간 리포트를 월간 리포트를 들어가기 전에 정말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스포츠 경기가 크게 있는 만큼 어떻게 또 암호화폐 시장과 연관성이 있는지 한번 짚어주신 것 같고, 그리고 엔터테인먼트사와 NFT가 계속해서 협력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어떤 점들을 앞으로 좀 더 보완을 해 나갈 건지 체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또 2월 첫날이기 때문에 1월을 좀 총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지금부터 살펴볼까요? 네. 일단 뭐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이제 1년 동안 월간 거래량이 얼마나 늘었는가 한번 봤으면 좋겠고, 1월 달을 주도했던 NFT 프로젝트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주목했으면 좋겠는 NFT 프로젝트는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마켓 동향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화면 같이 보시면서 보실게요. 보시면은 21년 2월 달에 이제 그 NFT 거래량 건수죠. 그래서 21년 2월 달에 12만 건이었고, 지금 22년 1월에 200만 건으로 한 약 18배 가량, 월 거래 건수 기준으로 한 18배 정도 증가를 했고요.
보시면은 8월 달에 한번 증가를 했다가 계속 하락하는 게 아니냐 했다가 1월 달에 급격하게 이제 다시 증가하는 모습인데 요건 다시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 거래량에는 조금 허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따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다음에 거래 금액 기준으로 보시면 역시나 작년 2월 대비 1년 동안 한 18배 정도 증가했는 거를 아실 수 있고 그래프 모양은 비슷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액티브 마켓 월렛 수를 보시면 역시나 비슷한 모양을 그리고 있고 한 1년 동안 한 19배 정도 증가한 걸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룩스레어라는 마켓플레이스가 지금 오픈시를 위협하는 게 아니냐 하고 이런 기사들도 나고 있는데 사실 룩스레어는 지난 시간에 얼핏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워시 트레이딩 논란이 있습니다. 그 자전거래라고 하죠. 뭐 마케팅을 위한 건지 뭐 스캠인지 뭐 논란이 있지만 어쨌든 그래서 약간 허수가 있을 수는 있지만 어쨌든 1년 동안 많은 증가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전반적으로 본다면 정말 1년 사이에 폭발적인 성장을 보여줬고 약 한 18배가량 큰 상승이 보였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아까 허수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신 부분 지금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이따가 마켓플레이스 이제 그 탑 10 마켓플레이스 할 때 표를 보실 텐데 지금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그 거래소의 거래량을 늘리기 위해서 거래 금액을 부풀리기 위해서 대부분 블록체인상에서 데이터를 그대로 갖고 와서 순위를 집계하기 때문에 일단 거래량을 늘리면 일단 랭킹 탑에 들어오게 되고 사람들이 관심을 끌게 되고 그래서 이게 마케팅이냐 사기냐 뭐 이런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룩스레어 같은 경우에 특정 그 NFT들이 동일하게 그 거래가 반복되던가 이런 게 포착이 됐고 실제로 관련한 보고가 해외 사이트에서 올라오기도 했었죠. 이따가 마켓플레이스 얘기할 때 잠깐 그 숫자 보시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잠시 뒤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요. 한 달 동안 어떤 NFT 컬렉션이 가장 많이 판매가 됐는지 또 한번 살펴보면 좋겠죠. 예, 화면 보시면서 말씀드릴게요. 이제 1등부터 10등까지 그 컬렉션별로 거래 금액 기준으로 10개를 뽑았는데 대부분은 다 익숙한 컬렉션들일 겁니다. 한 번씩은 다 다뤘던 프로젝트들이고 컬렉션들인데 여기서 보셔야 될 게 제가 주목하고 싶은 부분은 엑시 인피니티를 제외하면 엑시 인피니티와 6기의 오디오 글립스를 제외하면 다 PFP 프로젝트라는 점에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PFP 프로젝트라고 하면은 프로파일 픽처의 약자인데요. 이제 뭐 스웩이라든가 플렉스를 위해서 이제 난 이 NFT를 샀다 해서 보통은 트위터 이제 프로필 사진으로 이제 설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그런 프로젝트를 보고 PFP 프로젝트를 하고 저희가 계속 소개드릴 때는 NFT 제너러티브 프로젝트라든가 컬렉션이라든가 이렇게 표현을 했었는데 특히 이제 사진 똑같은 비슷한 사진들이 제너러티브하게 나오는 것들을 이제 PFP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되고 대부분이 그런 상황이고 지금 엑시 인피니티는 이제 게임 잘 아시고 제가 하나 아까 말씀드린 오디오 글립스라는 게 조금 새로운 형태의 NFT예요. 뭐 어떤 거냐면 이제 그림으로는 동영상으로 동심원이 여러 개가 있고 이제 스피커가 울리는 것처럼 움직이고 플레이를 하면은 소리가 나옵니다. 여러 가지 파장을 결합해서 이것도 알고리즘에 의해서 생성된 10,000개의 오디오를 들을 수 있는데 오픈시에 가시면은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블로그에 링크를 클릭하시면 각 프로젝트별로 링크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궁금한 프로젝트가 있으면 각 프로젝트 찾아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좋습니다. 일단은 거래 금액 기준으로 해서 탑 10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대부분은 저희가 방송에서 다뤘던 NFT 프로젝트들인 것 같습니다. 한 가지를 제외하고는요. 그렇다면 이제는 단일 판매 금액 기준으로 해서는 어떤 것들이 상위에 랭크되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예, 네. 또 역시나 화면 보시면서 말씀드릴게요. 보시면은 역시나 다들 다 익숙한 NFT일 겁니다. 크립토펑크, BAYC, 그 보드 에이프 야트 클럽이죠. 이제 한국에서도 이제 점점 유명해져서 이제 지루한 원숭이라고 표현하는 게 조금 뭐 일반적인 표현이 됐다고나 할까요? 그 BAYC가 있고 그리고 샌드박스, 디센트럴랜드가 탑 10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이제 PFP 또 하나, 클론엑스가 7위를 차지했는데 역시나 우리가 제일 유명했던 거 크립토펑크, BOIC, 샌드박스, 디센트럴랜드 굳이 얘기하자면 PFP에서 1등, 2등이랑 그리고 메타버스, 가상랜드 분야의 1등, 2등이 이제 거의 탑 10을 쓸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어서 또 보겠습니다. 네. 자,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탑 10 마켓플레이스인데요. 이제 월간 거래량을 이제 탑 10으로 이제 뽑았고, 이 그래프는 상대 점유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1등이 역시나 압도적으로 오픈시고, 매직이든 크립토 다 이제 지난번에 탑 5까지는 비슷하고, 이제 모박스, 아토믹 마켓, 솔라나트, 디센트럴랜드가 이제 들어와 있는데, 요거는 이제 하나씩 보시면 되고, 조금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각 체인별로 지금 NFT, 뭐 솔라나라든가, 뭐 플로우라든가, 이제 나오고 있지만 지금 오픈시에서 거래되고 있는 건 지금 이더리움이랑 클레이튼, 폴리곤 정도이기 때문에 다른 이제 유망해 보이는 NFT에 투자를 하더라도 이 거래가 원활치 않을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서 보시다시피. 그래서 일단은 오픈시에서 이제 거래가 되는 그 NFT에 더 중점을 두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아까 말씀드렸던 룩스레어 워시 트레이딩 논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표를 잠깐 보시면은 댐레이더의 자료입니다. 자료인데 한 달 기준으로 보시면 룩스레어가 1위로 돼 있는데 14빌리언 달러죠, 볼륨이. 근데 트레이더는 3만이에요. 근데 오픈시를 보시면 볼륨은 4빌리언인데 트레이더가 55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트레이더가 워낙 작습니다. 그 거래 금액에 비해서. 물론 고가의 NFT만 뭐 거래가 있어서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여러 정황상 지금 룩스레어는 워시 트레이딩이 있는 걸로 지금 뭐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집계에서는 룩스레어를 제외했고 앞으로 이제 룩스레어가 어떻게 되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물론 이 NFT 마켓 점유율을 본다면 오픈시가 단연 압도적인 1위를 계속해서 달리고 있지만 또 신생 프로젝트와 신생 NFT 마켓플레이스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주의하셔야 될 점이 대부분의 NFT 거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더리움과 클레이튼, 폴리곤 기반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외에 다른 NFT 코인이라든지 토큰들을 활용한 그런 거래들은 좀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달에 또 어떤 NFT 프로젝트를 주목하면 좋을지 딱 한 가지만 선정을 해주신다면 어떤 걸 선정하실까요? 예, 제가 지금까지 이제 뭐 NFT 오브 더 윅 해서 이제 일주일에 뭐 가장 유망했던 NFT를 하나씩 선정을 하기도 했고, 그러니까 탑 1은 그냥 거래 기준으로 뭐 탑 1은 아니더라도 뭐 주목했으면 좋겠는 이제 프로젝트들을 컬렉션들을 하나씩 고르고 있는데 제가 지난달을 돌이켜 봤을 때 제가 가장 주목해서 봤으면 좋겠는 컬렉션을 하나 골라봤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화면을 같이 보시면 조금 이해가 더 빠를 것 같은데 집시 슈퍼노말이라는 프로젝트입니다. 이 컬렉션을 제가 알게 된 경위는 이 프로젝트는 작가를 먼저 알게 됐어요. 원래 이 작가는 인스타그램에서 팔로워가 69만 명이에요. 네. 원래 이제 그림을 그리고 이제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또 그림 그린 과정도 공유하고 이러면서 이미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69만 명인 아티스트, 뭐 일러스트레이터인데 이걸 코인베이스의 그 수석 개발자가 알고 이제 NFT 사업을 한번 해보지 않겠냐 해서 나온 컬렉션이 이건데요. 그래서 이 작가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인터뷰를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미 이제 몇몇 언론사들과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뷰 내용들을 보니까 더 이 작가한테 이제 관심이 가게 됐는데 일단 스스로 작품에 대해서 이제 표현을 하는 게 어떤 거냐면 만화와 극사실화의 중간 어디쯤이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면서 이제 다소 유치해 보일 수도 있고 이제 예술계에서 이제 인정을 못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근데 이제 NFT 세계에서는 인정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궁금해서 도전을 해보기로 했다. 이런 그 인터뷰 기사들을 봤을 때 이제 상당히 솔직하다는 그 인상을 받았고 NFT를 위한 프로젝트라기보다 이미 자신의 이제 예술로서 이제 인정을 받고 있던 사람이 NFT 시장에 도전한다는 점에서 상당히 인상 깊게 봤고요. 그래서 이 컬렉션에 대해서 한번 정보들을 한번 보자면은 일단 이 이제 화면의 그림을 보시면은 이런 사람들이
8,888개를 만들었습니다. 기존의 작품, 뭐 제가 예술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기존의 작품풍들과도 조금 비슷한데 이제 이걸 그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8,880개를 만든 거죠. 그래서 지금 오픈시 기준으로 총 오너 수는 이제 한 5,000명 정도 되고 처음에 민팅 가격이 0.88이더였습니다. 사실 일반적인 프로젝트들에 비해서는 이제 가격이 다소 높아서 걱정이다 뭐 이런 평가들이 있었는데 뭐 작가의 고집인지 뭐 모르겠지만 어쨌든 잘 팔렸고 지금 현재 플로우 프라이스가 1.77 어제 기준이죠. 1.77이더로 한 뭐 2배 정도 오른 상황입니다. 그래서 트위터 팔로워는 현재 이제 이 컬렉션에 대한 트위터 팔로워는 이제 5.2만 명이고요. 지금 오픈시 판매량 기준으로 그러니까 아까는 이제 전체를 했던 거고 오픈시 판매량 기준으로 보면은 현재 최근 한 달 8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티스트를 잠깐만 설명드리면은 스스로를 현명한 쾌락주의자를 지향하는 생계형 일러스트레이터라고 하고 인터뷰 어떤 부분을 보면은 뭐 먹고 사니즘이라고 한다던가 그러니까 자신의 작품에 대해서 너무 거창하게 표현하지 않고 이제 소탈한 모습이 보기 좋았고요. 앞으로 이런 아티스트들이 NFT 시장에서 성공하는 사례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달의 NFT로 집시 슈퍼노멀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입니다. 특정 자산 가치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성투하세요.